네, 오늘은 반려동물의 정의와 법적 지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까만색 아이는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이고요. 지금 올해 이제 4살이 됐고요. 여기 이제 작은 아이는 그 진도 믹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살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2마리나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반려동물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려동물의 정의, 의미, 개념입니다. 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1의 3에서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은 언제 처음 생겼는지 보시면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인데요.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계속 그 개정을 수차례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반려동물 이제 어릴 때 사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정의로서 이 생명을 결합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난감 등의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반려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짝 반에 짝 여자 해서 그 함께 짝이 되는 동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에서의 이제 반려동물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법에서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는 물건이 아닌 생명의 의미를 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반려동물, 우리가 이제 펫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국제 심포지움에서 최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동물로부터 이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이제 자각을 하고 동물과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반려의 대상으로서, 반려의 상대로서 인식을 처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애완동물, 뭐 펫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완동물의 애완이라는 부분은 완자가 완구류, 장난감이란 할 때에 이제 완자를 쓰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뭐 희롱한다, 가지고 놀다의 뜻으로 이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뭐 완월장취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달을 벗삼아 오래도록 술을 마신다 이런 뜻이 있듯이 이미 벌써 애완동물 안에 친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펫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애완동물 이렇게 이제 부르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companion animal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려동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이제 정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반려동물의 표현은 우리가 이제 장난감,
유희에 표현되었던 그 과거의 애완동물인 펫 애니멀, 애완동물에서 이제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반려의 의미로서 컴패니언 애니멀인 반려동물로 표현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더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서의 반려동물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이런 이제 선진 국가에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간이 즐거움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모든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각국마다 그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을 정의하면서 인간에게 이제 어떤 유희나 이런 장난감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이제 동물로 보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된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난감이 아닌 동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보호법이나 농림축산식품부 0에서 얘기하는 그 동물, 반려동물하고는 다르게 좀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서 반려,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려동물을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동물보호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리고 수의사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된 그 법인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법을 보시면은 동물이라고 하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식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동물보호법 제2조 1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반려동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서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제 반려동물, 동물의 범위를 보시면은 개,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토끼, 꿀벌,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그 밖에 양육하는 동물 중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하여서 이제 고시하는 동물들을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부분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들은 계속 개정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정의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의사법과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와 고양이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 정의에 대해서도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종류 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국립축산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실 텐데 모든 동물이 다 들어있진 않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빠져 있더라도 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을 이제 나누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견이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친숙 반려동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 토종 반려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을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을 했을 때 몸무게가 10kg 미만인 이제 자견, 중형견이나 대형견에 비해서 활동성이 크고 흥분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형견은 이제 몸무게가 10kg에서 25kg 미만, 대형견은 25kg 이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장점으로서는 이제 소형견은 이제 크기가 이제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식사량, 배설량이 적으며 야외에 대한 이동이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보다는 약간의 흥분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형견은 이제 성격이 차분하면서 흥분도가 낮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장단점은 개별 특성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국립축산과학원의 어떤 자료에 의한 일단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이제 소형견은 이제 뭐 낯선 대상에게 많이 짖고 흥분을 뭐 자주 할 수 있다. 또 그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료량도 많고 활동량도 많기 때문에 배변 운동이라든지 산책을 꾸준히 시켜줘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성량도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집에서 키우시기에 울림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대한 이 장단점에 있어서는 요런 이제 그냥 기본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뭐 무조건 일치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형견에서 이제 친숙한 반려동물로는 뭐 포메라니안, 푸들,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닥스훈트, 패키니즈, 시추, 말티즈, 이런 이제 종들이 있고요. 중형견에는 시바이누, 미니어처, 슈나우저, 제페니즈 스피츠, 불독, 그다음 웰시코기, 펜프로크, 보더콜리, 아메리칸 코커스파니엘, 비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대형견에는 말라뮤트,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러프콜리, 사모예드, 세퍼트,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키우는 이제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 뭐 리트리버 종이 하나지만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은 뭐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토종 반려견으로는 이제 진돗개, 삽살개, 제주개, 풍산개, 오수개,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개, 동경이, 이런 것들이 그 반려동물의 이제 종류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반려동물의 이제 법적 지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반려동물은 법률상 이제 권리, 소유권의 어떤 객체인 사람의 어떤 뭐 물건,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뭐 반려인들께서나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뭐 현재 아직까지는 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명의 개념을 넣어서 그 비물건화를 시키자, 이런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관련법에서는 민법, 형법에 있어서 반려동물은 이제 물건, 재산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반려동물의 생명의 개념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캠페인을 벌였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뭐 이런 게 있듯이 요 캠페인은 놓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유기시키지 않고 놓지 않으면은 그 반려동물을 뭐 입양하거나 사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애초에 뭐 유기시키지 말자. 그래서 놓지 마세요. 이런 이제 캠페인을 벌였던 스티커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민법이나 형법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은 이제 크게 3개 조문으로 이제 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법상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입니다. 이 사망에서는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주물이랑 주인이 없는 물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고요. 다시 키우다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은 그 동물도 어떤 물건으로 이제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조문도 이제 그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그 민법 759조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반려인들께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물의 점유자, 일단 점유라는 것들은 물건, 어떤 부동산, 동산을 이제 점유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벌써 동물의 점유자에서 벌써 물건이라는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을 이 세 개의 조문으로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형법입니다. 형법상에서도 동물은 재물에 해당되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 등의 그 재물 손괴죄가 성립이 되고,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은 재물, 재산으로서 인간이 소유하는 재산 및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주요 관련법은 이제 앞에서 이제 보신 그 민법의 98조, 252조, 759조, 형법의 366조 이렇게 이제 나타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그 반려동물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뭐 종류, 분류,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그 법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시면은 더욱 많은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